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할까요? 아니면 주택연금 관련돼서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주택연금을 가입을 강화할까요? 아니면 친지들한테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권유할까요? 이러한 진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언제나 보험 및 금융거래 시 판매인들한테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당신 같으면 가입하시겠습니까? 판매인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그 상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면 그 사람이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나는 판매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도 좋지만 다른 상품을 너무 많이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금 좋은 상품이라고 말했다면 과거에 가입한 상품보다 좋다면은 과거의 상품을 해지하고 지금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과거 상품보다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좋다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지,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홍보하고 권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궁금하지만 뻔한 결과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요, 최대의 혜택을 보고자 가입 강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근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는 더 많이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보수 월액만큼만 가입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소득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가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가입 강화를 홍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입 강화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시키면서도 자신들도 가입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실제로 좋으니까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만 18세 고3 자녀라 할지라도요,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임의 가입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임의 가입을 할 때는요, 9만 원만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보험료 현재 617만 원, 보수월액에 따른 9% 55만 5,300원을 반드시 내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법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무소득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 그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득 배우자한테도 임의 가입을 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9만 원만 납부해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수익률 혜택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요,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 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납입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최고보험료를 납부하냐면요, 나중에 연금액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보장, 무료로 장애보장이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유정연금도 최고로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익률 때문에 9만 원만 납부한다면요, 이러한 모든 혜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후 납부라고 해서 추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그 기준이 최고 119개월, 10년 미만이죠, 바로. 119개월 납입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한도 없이 납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간 납부가 가능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법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만약에 본인은 아닐지라도요, 무소득 배우자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그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반드시 반납해라고 했을 것이고 반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990년대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10%다 보니까요. 반납 금액보다 반납했을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더 물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라도 반드시 반납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지금하고는 달리 지급률이 70%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40%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강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60세부터 59세 말까지만 국민연금은 의무 납부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하지만 60세부터 이미 계속 가입을 합니다. 뭐 임계납부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5년 동안 64세 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친지, 친구,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한테는요 65세까지 반드시 납부하라고 적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이때도 본인이 100% 납부를 하지만요 그래도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강화, 가입 강화 방법 이번엔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요 일부러 소득을 줄여서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최고보험료를 납부를 하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최고보험료 납부 매월 55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요 보수월액이 200만 원이라서 18만 원을 납부한다. 이래도 자기는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18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좋은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연금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한다면 확실하게 노후 준비는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최대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겠죠. 그리고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조기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연기 노령연금 수령보다는요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받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나 그 아시는 분들 모두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요 그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국민연금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조차도요 국민연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납도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무조건 국민연금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좋은 상품을요. 가령 조금만 가입한다. 9만 원만 가입한다. 아니면 다른 것을 가입한다. 이런 것은 무조건 손해가 되겠습니다. 좋은 상품은 최대한 많이 가입해야 이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과연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친지나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종용할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이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입할 것이고 홍보할 것이고요. 나쁘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들은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나중에 은퇴해서 노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가입을 했을까요? 이미 퇴직한 사람들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연금 자체가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4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절세의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 하겠죠.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이 좋으니까 가입하라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각종 매스컴 통해서 어떻습니까?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상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하지만 추측만 할 뿐이죠.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진실들,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권유했는지 권유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댓글 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주변에 홍보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댓글을 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댓글을 달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요,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좋다고 판단해서 가입을 한다.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가족 등한테도 권유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직원은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자격 미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남성들 중에서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성들 중에서 자의를 하는 사람이 약 9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는 자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이 좋다고 가입한다면 금융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요. 만약에 주택연금이 좋다고 가입한다면은요,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의 누계액이 형편없이 적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금융인이 아니죠. 만약에 65세 때부터 90세까지 주택연금을 수령할 경우 26년 전 가입했던 주택가격의 연금 누계액을요 겨우 75%밖에 받지 못합니다. 26년 동안 주택값이 얼마나 상승했겠습니까? 그런데 26년 전에 75%밖에 못 받고 끝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는 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36년간 만약에 수령하게 된다면요, 36년 전 주택가격의 겨우 105%밖에 받지 못합니다. 36년이라면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40억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겨우 10억 5천만 원만 받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요 주택 연금 이자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융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에 있어서 주택연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현저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금융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월 200만 원일 때요,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고정된 금액을 받거든요. 65세도 받고 100세도 받고 120세도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가정 시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저조한지 한번 여러분이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주택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 받는 200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80세 때는요 겨우 117만 원이고 90세 때는 82만 원, 그 다음에 100세 때는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아이들은 나중에 가입하게 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28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연금을 받고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금융인 자격을 박탈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인 자격이 없다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리대금업에 영업처럼 선이자처럼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를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에 대해서요 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복리로 굴러간다는 점이죠. 자, 보증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최초 가입했을 때 주택가격의 1.5%, 그러니까 9억 원일 땐 1,350만 원을 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또다시 월복리로 또 이자를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보증료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떼는데요. 이 보증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연금액의 누계액이 아닙니다. 그거 플러스 미납된 이자액 누계액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증잔액에 대해서 매년 0.75%로 월복리로 떼니까 이것은 정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보증료는요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연 5.16% 월복리 기준으로 무려 8,184만 원을 떼고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절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떼는데요. 하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승하더라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고 8,184만 원을 그대로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보증료는 더 심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0 초기 보증료 1,350만 원 대비해서 8,184만 원의 가치는요. 무려 6.06배나 되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억울하게 떼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보증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 원짜리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65세 때 연금액으로 221만 7천 원을 받게 되는데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4억 1,63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연보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총 4억 9,821만 원,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 합치면 거의 5억 원 가깝습니다. 이 돈을요,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조건 물어야 된다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아닐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주잖아요. 기납입 보험료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가 이것이거든요.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보험 성격으로 먼저 떼는 거거든요. 떼어놨다 이거죠.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 그대로다. 그렇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웬 갑질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이것은 금융인 자격으로서 자격 박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인 자격이 상실된다는 금융인 자격이 없다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현재 5.12%의 월복리 이자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 5.12% 월복리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택가격 5억 원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내야 되는 이자액이 있습니다. 65세 종신정액형으로 매월 120만 1,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26년 동안 90세까지 받는 경우 겨우 3억 7,471만 원 받고요. 36년간 받을 경우에도 겨우 5억 1,883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갚아야 되는 이자액은 엄청납니다. 놀라실 겁니다. 납부해야 되는 이자액은요. 26년간 받는 경우 현재 적용 이자율 적용 시 3억 7,471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갚아야 되는 총 원리금은요. 8억 1,272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자액만 4억 3,801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지옥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6년간 받을 경우에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5억 1,88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갚아야 되는 총 원리금은 15억 4,316만 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이자액만요 10억 2,432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라 거의 2배죠.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엄청난 이자 폭탄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손해를 주택연금 가입해서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갚아야 되는 이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재 연 5.12% 월복리 적용했을 때죠. 앞으로 그 이자가 더 올라간다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고 급기야 그리고 26년 동안 상승한 집에 대한 가치 그것을 고스란히 이자로 물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신들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왜 잘 모르는 노인들, 순수한 순박한 노인들한테 이런 상품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노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또 남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자만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관련자들도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볼 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좋아하지 않는
그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주택연금을 왜 국민들한테, 선량한 국민들한테 가입을 권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요, 과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그 주변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주택연금 가입을 종용했는지 그 사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좋은 상품이라면 판매인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상품이라면 고객만 가입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너도 나도 다 압니다. 좋은 상품이라서.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을 강화시켰을 겁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절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